안 좋은 분께 추천하는 식사법이나 음식은요, 쌀밥에 구운 두부, 버섯 두부밥을 먹고 오이 무침을 먹는다. 또 쌀밥에 구운 치킨 스테이크에 양배추 나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쌀밥을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제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게 먹을 수 있냐? 신장이 안 좋으면 식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신장은 강낭콩 모양의 장기인데요. 혈액 중에 있는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을 걸러요. 그리고 또 체액 중에 있는 삼투압, 산, 염기 평형도 조절하고요. 체내 칼슘하고 인의 평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조혈 조절 호르몬 분비 등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요, 나트륨입니다. 즉 소금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나트륨이 증가하면 체액이 올라가요. 그럼 이로 인해서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의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자, 나트륨하고 소금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트륨 400mg은 소금 1g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하루에 2g 이하의 나트륨을 드셔라. 이것은 소금으로는 약 5g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실제적인 식사에서 이걸 그람수를 재면서 제한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사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국이나 찌개, 탕 같은 데 있는 국물은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김치도 짠 맛이 있기 때문에 김치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젓갈류도 또 짜죠. 그래서 젓갈류, 가공식품 중에서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것들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감자나 고구마도 조심해야 하나요? 고구마하고 감자를 모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침 대용이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은 될 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고구마하고 감자가 칼륨의 함량이 높아요. 고구마 100g 기준으로 구운 고구마는 칼륨이 445mg, 감자 삶은 것은 약 254mg의 칼륨이 있습니다. 원래 신장이 정상이면요, 과도한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성 신질환을 갖고 계시다, 투석 전 단계다, 급성 신부전이다, 이렇게 신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체내의 칼륨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고칼륨 혈증이 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고칼륨 혈증이 있으면 부정맥, 심정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장 질환자는 그럼 감자나 고구마 못 먹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신장 질환자의 경우에 칼륨이라는 것 자체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얇게 썰어서 물에 담궜다가 먹거나, 아니면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물을 버리고 다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또 많이 드시면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드실 때, 한 번에 드실 때도 소량만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도 꼭 줄여야 하나요? 네, 단백질은 무조건이 아니라요, 신장의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투석을 하고 있냐, 이 여부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과다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이 신장에서는 사구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만일에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다, 이러면 근육의 손실이 오고요, 영양 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 보충량은 정상인의 경우 몸무게 킬로그램당 약 0.8에서 1.2g을 말씀드려요. 근데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는 저는 강의에 가서 몸무게당 한 1g쯤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몸무게 60kg다 그러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성 신질환의 경우에 단계가 1에서 5단계로 나뉘는데요. 초기 단계인 1에서 2단계는 이 단백질을 하루에 몸무게당 0.8g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돼서 이 만성 신질환 단계가 3, 4단계다 하면 0.6에서 0.8g 이렇게 드시라고 하고요. 투석을 안 하는데 5단계쯤 됐으면 단백질을 0.6g 이하로 드시라고 해요. 근데 투석을 했다, 이러면 오히려 단백질을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몸무게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투석하기 전에는 진행이 되면서 단백질을 줄여야 하지만 투석 단계라면 단백질을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 같은 단계라도요, 체중이나 요게 감소한다, 식욕이 떨어졌다, 단백뇨다,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이런 단계야가 아니라 영양 상태하고 혈액 검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공육 같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두부 단백질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드시면 좋고요. 달걀, 흰자, 생선, 닭고기, 유제품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면 나트륨 말고도 조심해야 할 성분이 있을까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짜게 먹지 말아야 된다, 나트륨 먹지 말라,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외에도 주의할 미네랄이 있습니다. 나트륨 외에 칼륨, 인, 그리고 단백질인데요. 칼륨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칼륨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혈중에 칼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부정맥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의 경우에는 고인산혈증이라고 해서 혈액 속에 인이 높아지면요, 혈관에 석회화라고 해서 혈관 딱딱해지고 골다공증 위험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산염 첨가물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인산염이 가공식품에 많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투석을 하지 않는 만성질환자는 과다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요, 투석 시에는 단백질을 오히려 증가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주의해야 하냐면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가공식품 있죠. 우리 햄, 소세지, 이런 식육 가공품 같은 것들, 거기에는 칼륨, 인, 나트륨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초가공식품하고 가공육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저염이다 써 있어도 그거 말고 칼륨염이나 인산염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또 칼륨 많은 식품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바나나 있죠, 오렌지 이런 것도 있고요, 감자랑 고구마도 칼륨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토마토나 주스류 같은 것도 칼륨이 많습니다. 또 인이 많은 거는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가공 치즈나 일부 베이커리나 냉동식품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나트륨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종이나 신부전이 있다 그러면 수분 제한도 잊지 마셔야 되고, 인하고 균형을 위해서 칼슘을 오히려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영양제도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나요?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보충의 개념인데 신장의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게 먹을 수 있냐? 만일에 만성신질환이다 이러신 분들은 필요시에는 수용성 비타민 B군이나 철분, 아연, 비타민 D 등을 드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게 좀 떨어져 있다, 이럴 때 보충이 가능한 거고요. 오메가3, 우리 잘 알고 있는 EPA랑 DHA의 합인 오메가3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거나 항혈소판제 같은 것처럼 출혈 경향과 관련 있는 이슈가 있다면 오메가3 고용량과 같이 드시면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메가3도 함부로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성신장질환자나 고령자, 당뇨나 고혈압 환자, 이뇨제 복용 환자는 더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량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C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죠. 중금속도 해독하고 또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하지만 이거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경우에 일부가 옥살산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가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또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몸에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독성의 위험성이 있으니 비타민 A를 고용량 드시면 안 되겠고요. 단백질 보충제가 단백질 몸에 좋대 하고 드시는 경우에 질소노폐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사로 드시는 단백질 외에 보충제를 또 따로 드시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크레아티닌이 상승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신기능의 평가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죠. 그래서 이 크레아틴 보충제 같은 걸 따로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고요. 칼륨, 마그네슘 함유된 것들은 칼륨은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마그네슘이 올라갔을 때도 고마그네슘 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몸에 좋다고 한약 제품을 먹고 있다, 그 다음에 해외 직구란 허브 제품 먹고 있다, 이럴 때는 한약이나 허브 제품의 경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약이나 허브 제품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식사법이나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신장이 안 좋은 분께 추천하는 식사법이나 음식은요, 기본적으로는 저염식 플러스 적정한 단백질, 그리고 칼륨이나 인 같은 전해질을 관리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든다면 쌀밥에 구운 두부 아니면 버섯을 이용한 버섯 두부밥을 먹고 오이 무침을 먹는다, 아니면 쌀밥에 구운 연어, 데친 채소인 양배추나 브로콜리, 양파 등을 먹고 연어 스테이크로 먹는 거, 또 쌀밥에 구운 치킨, 또 구운 채소를 이용한 치킨 스테이크에 양배추 나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으로 쌀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미나 귀리 같은 거는 인이 많아요. 또 잡곡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되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잡곡이랑 쌀을 한 잡곡 7회, 쌀 한 3 정도로 하시지만 점점 인이나 칼륨이 높아지고 있다. 혈중에 그렇게 높아진다 하면은 쌀밥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잡곡밥을 추천하지만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쌀밥을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염식으로 드시려면은 국이나 탕 이런 것들은 국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가공식품이나 통조림에 보면은 은근히 소금 많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통조림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덜 먹는 게 필요하고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생선이나 두부, 계란을 위주로 해서 몇 끼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채소는 칼륨 함량 높은 거 말고 낮은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양배추, 양파, 오이,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드시면 되고, 만일에 내가 근데 그냥 다른 나물도 먹고 싶어 할 때는 칼륨은 물에 녹는다고 했잖아요. 물에 삶거나 데치거나 이런 조리법을 이용해서 나물을 이용하시면 되고, 좋은 지방을 먹기 위해서 평소에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약사 일을 한 지 20년째인 염혜진 약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강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라클 루틴, 오늘부터 나는 갑으로 삽니다. 지금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영양제 특강,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을 만나다 보니까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아파서 오셔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거죠. 근데 강의를 가서 만나면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젊고 활력이 넘치세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있다고 다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적절한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거를 느끼게 됐어요. 병이 있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노화가 더뎠고요. 노화가 축적이 돼서 우리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쉽게 피로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노화가 축적돼서 노쇠로 가는 걸 막아야 돼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0세 시대에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프긴 아픈데 이 아픈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우리가 쭉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병장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의 3가지가 뭐냐? 음식, 약,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식품이에요. 내가 매일 무엇을 먹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강의 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영양제 먹는데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사 제대로 안 하시면서 영양제 먹으면 제가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건강하게 식사를 하자. 하루에 3끼 중에 1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식사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식품, 영양제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특강이라는 책에는 영양제를 바르게 먹는 법,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냐, 뭐 암 예방 영양제가 있다고 비싸게 사신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임신이 안 된다고 영양제 샀다는데 다 그게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식품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라는 책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약품에 대한 선택을 제가 다루었어요. 어떤 약을 먹는 것이 좋나, 어떤 약을 바르는 것이 낫나, 그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매일 먹는 식사, 이걸 놓치고 약이나 영양제를 드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누르시면 제 건강 솔루션 3종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약과 영양제와 식품 이 3가지를 아우르면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